우리가 좋아했던 사람이 미워지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너도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야 한다라는 요구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판 처음 보는 길 가는 사람에게는 아무 요구 조건이 없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잘해주는 것만큼 너도 나에게 잘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요구 조건이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게 된다면 상대방이 점차 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지만 결국 장사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너는 이것밖에 못 해주나. 내가 밥을 3번이나 샀는데 너는 1번밖에 안 샀다. 내가 전화를 5번이나 했는데 너는 1번밖에 안 했다. 이렇게 계속 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사랑이지 실은 장사 속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본 건가 이익인가 이렇게 손해를 볼 바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나은데 이렇게 자꾸 잔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같이 살게 되면 갈등이 심해지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일이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너의 일이다. 상대방에게 이런 요구를 하거나 받으면 안 됩니다. 대가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 부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가를 하느님에게도 요구합니다. 기도해봐야 아무런 도움도 없다고 말이죠. 끊임없이 장사 속으로 계산하면 좋지 않습니다. 이건 신앙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이 본질을 꿰뚫고 우리의 만남이 소중한 줄 알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사랑이 눈물이 되고 미움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의도와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만남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면서록 굉장히 친해지게 됩니다. 결혼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어떤가요? 결혼 다음 날부터 다른 점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치약 짜는 것부터 생활 습관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100, 1000가지, 10,000가지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가만 보면 뚜렷하게 맞지 않는 것은 없는데 바람 피우거나 도박빚을 지거나 하는 큰 사건도 없는데 뭔가 이상하게 꼴배기가 싫어지죠. 자기 자신들도 뭐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 성격 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까이 있을수록 다른 점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을수록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당연하게 인정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은 점이 눈에 띄고 가까이 있으면 다른 점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있으면 크게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키끌까지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꿰뚫어서 인연의 소중함을 알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 문제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가까이 있으면 서로 다른 점 때문에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것을 그냥 수용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서 귀찮지 않으면 헤어져도 외롭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거나 타인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면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가면 가는 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짧은 인생입니다. 당신 옆에 부모님이, 배우자가, 자녀가 있다면 잘해주십시오. 영원히 옆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잃고 나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순간 함께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후회 없이 사십시오. 감사합니다.